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1번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으로 실질재고조사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으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산정합니다. 기말재고자산 수량이 200개일 때 재고자산 금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실사법을 지금 쓰고 있는 동시에 선입선출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말재고자산 수량이 200개일 때 기말재고자산 금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묻는 키워드는 기말재고액을 이제 묻는 거고요. 그러면은 다 팔고 남은 수량이 이제 기말재고액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기초재고액, 단기매입액, 단기판매액 돼 있죠. 수량 100개를 판매했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재고액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첫 번째로 출고 대상이 되고 단기매입액이 두 번째로 들어왔으니까 두 번째 출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량이 이제 100개니까 이 100개를 판매했으니 이 100개만큼의 수량을 먼저 출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출고시키면은 그럼 이 기초재고액은 없죠. 없고 단기매입액 수량 100개만 남아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이 이제 100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남은 수량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200개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 200개 남는 게 3월 1일자에 해당하는 이 14,000원 짜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월 1일자에 들어온 18,000원짜리 수량 100개에 180원, 이게 이제 기말재고액이 되는 거예요. 12월 말짜리 해당하는 기말재고액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말재고액 합치면 얼마예요? 32,000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말 해당하는 금액이죠.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2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용상은행과 1000만원의 당좌 차월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상품 1500만원을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자, 이를 회계 처리하였을 때 대변에 나타날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대출 계약을 지금 맺은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은행 1000만원의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죠.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상품 1500만원을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래서 당좌예금 잔액은 이제 1000만원만입니다. 그러면은 상품을 만약에 내가 다시 할게요. 상품을 이렇게 이제 구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상품으로 처리를 해요. 얼마냐면은 1500만원으로 해서 얘가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는 당좌 예금으로 이체해가 주는 거기 때문에 대변에는 당좌 예금으로 일단은 먼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있는 잔액 다 뜯어갖고 그냥 다 처리를 해요. 1000만원. 그럼 나머지 500만원은 돈을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1000만원만큼 한도이기 때문에 500만원은 은행에다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문제에서는 당좌 차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좌 차월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당좌 차월은 나중에 12월 말자가 되면은 단기 차입금으로 다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학원에 수업할 때는 단기 차입금으로 수업을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당좌 차월 넣어도 되고 단기 차입금 넣어도 되고 당좌 차월 넣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변에 나타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좌 예금과 당좌 차월이 됩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3번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현금 관련 거래들을 분기한 것입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 문제도 저기 3, 6, 9월 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장부금액 70만원인 단기매매 증권을 90만원에 처분했습니다. 장부금액 70만원 내가 투자한 금액이잖아요. 90만원 처분했으니까 돈 받는 금액 90만원, 단기매매증권 대변에 70만원, 나머지가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한번 봅시다. 장부금액이 20만원, 즉 취득금액이 30만원인 기계장치를 10만원에 처분했답니다. 오케이, 10만원 처분했으니까 차변이고요. 기계장치는 당시 취득금액으로 처리하니까 30만원 맞는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0만원에 과연 맞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이게 빠졌죠. 뭐가 빠지냐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빠진 거예요. 취득금액 30만원에 장부금액 20만원이면은 감가가 얼마 되었어요? 10만원 감가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10만원에 감가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럼 유형자 처분 손실은 20만원 아닌 10만원이 되는 거죠. 이거 어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장부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익이 가치가 떨어진 감가상각 무계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현금 50만원을 조달했다. 물론 액면금액으로 처리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처리를 했고요. 현금 50만원 조달했으니까 현금 50만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액면금액 100만원인 사채를 발행하여 현금 95만원에 조달했대요. 오케이. 돈 받았고 사채는 액면금액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할인 발행이죠. 액면금액보다 미달해서 받았으니까 할인 발행이 되고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거는 구입 당시 부대비용이 아니다 라는 뜻이 돼요. 이런 뜻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거는 취득세는 포함시키는 게 맞고 취득시 발생한 운송비 포함한 게 맞고 설치비 맞습니다. 보유 중에 발생한 수선 유지비는요. 이거는 취득 당시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로 보냐면은 즉 수선비 계정 과목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5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직전기 말 결산일 현재 장부금액이 325만원인 화물차를 7월 1일 300만원에 처분을 하면서 15만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물차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3일이 단기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입니다. 손상은 없습니다. 지금 처분이익이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대변이니까 여기에 15만원 한번 넣어보도록. 자, 그 다음에 7월 1일에 300만원에 처분했대요. 그럼 미수금을 처리할게요. 300만원. 자, 그 다음에 집정기 결산일 현재 장부금액이 325만원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장부금액이 325만원, 집정기 말까지,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7월 1일에 300만원에 처분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차량 운반부의 장부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돼요. 과연 집정기 말까지 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이제 한 거니까, 그럼 이때 만약에 이 금액이 주어진 대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325만이라고 한번 씁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어진 금액, 그러니까 취득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 비슷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325만원을 처리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에 있는 금액이 두 개 다 340만원이 들어요. 그럼 여기에서 40만원은 뭐예요? 그러면은 감가상각 두 개.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감가상각비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 문제는 작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있는지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입니까?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40만원 그냥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6번입니다. 자,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자, 경수부터 한번 볼까요? 자, 경수.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지출은 개발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처리하지 않는 것도 맞고요. 자산 처리하는 것도 맞습니다. 개발비는 비용이니까요. 아,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니까요. 경상개발비 헷갈렸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희경입니다. 연구활동과 관련된 원가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해야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연구활동은 그 계정 과목이 연구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 경상연구개발비. 그래서 이거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연구활동에 대한 부분은 다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자산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철수입니다.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강업권, 어업권 등이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맞죠? 무슨 건으로 끝나는 거는 거의 무형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위. 하지만 영업권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업권에 대해서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무형자산 인식을 안 합니다. 식별도 안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외부적으로 이 창출한 영업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뢰도가 높고 측정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나오는 그 영업권은 해당이 되지만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는 됩니다. 그래서 영리에 대한 얘기도 맞습니다. 자, 16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은 이 희경이 답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7번입니다. 다음 두 거래의 붕괴 시 대변에 기입되는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가로 1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활동에 사용할 기기장치를 8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답니다. 돈 안 준 거죠. 기기장치 구입하고 돈 안 준 거니까 이 계정은 뭘로 하면 돼요? 그렇죠.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외상매입금 하면 안 돼요. 미지급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회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거는 이거는 판매에 대한 계약금이죠. 뭐예요? 선급금이에요? 선수금이에요? 그렇죠. 받은 거니까 선수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지급금과 선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8번입니다.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부채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유동부채라고 하면은 1년 이내에 현금화를 해서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동부채가 어떤 건지 아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비유동부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아닌 것만 일단 한번 걸러봅시다. 미수수익은 자산입니다. 가수금
미지급금, 예수금 다 부채. 선수수익은 뭐예요? 수익이 아니죠. 이것도 부채예요. 예, 선수수익도 포함되는 거고, 가지급금은 자산입니다. 선급비용은 자산이죠. 그렇죠. 지급은 부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가수금, 미지급금, 예수금, 선수수익, 지급원 이 5개 이제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1,000원, 1,500원, 그 다음에 1,500원, 선수수익 1,000원, 그 다음에 지급원 1,500원. 그럼 18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6,500원으로 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종업원의 퇴직과 관련된 설명으로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종업원은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회사를 위해 근로한 제공한 대가를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업원들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이제 퇴직금에 대한 설명이죠. 서로는 이제 퇴직금에 대한 설명. 그래서 다 읽어보기는 좀 그렇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 자,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라인입니다. 즉, 종업원의 미래 예상되는 퇴직금은 기업이 현재 부담하는 의무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므로 회계상 무엇의 정의에 충족을 한답니다. 자, 그럼 어떤 충족에 대한 설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출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냐라고 했을 때는 부채에 대한 설명을 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기업은 종업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여기 기업은 이제 부채죠. 예, 부채로서 이를 무슨 계정 과목의 재무제표에 계산해야 한다. 그게 뭐죠? 그렇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니은에 대한 부분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되죠. 2번, 4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어떻게 계상할 것인가? 재무제표에 계상될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금액은 결산일 현재 전 임직원이 퇴사했을 경우 지급해야 할 총 퇴직금 예상액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상액을 퇴직금 추계액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전 퇴직자가 나갈 거를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인지 딱 금액을 부를 때 이걸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여 재무상태표상 계상해야 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였다면 추정분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금액과 퇴직금 추계액의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동 차이 금액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그럼 니을에 뭐가 들어가요?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해요. 그럼 대변에는 뭐가 들어가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처리해요.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거죠. 우리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퇴직금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퇴직급여로 처리하는데 근데 여기 디귿이 틀렸죠. 왜냐하면 퇴직금 지급액이 아닌 퇴직금 추계액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는 1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관리 2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말 부채 계정의 금액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비유동 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반사채는 3년 만기로 2021년도 초에 발행을 합니다. 자, 볼까요? 비유동 부채가 있잖아요. 비유동 부채는 이거 9월달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이 4개로 이제 해결이 됩니다. 사장, 퇴임으로 이렇게 처리되고요.
사장은 사채, 장은 장기 차입금, 그다음 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임은 임대보증금 이렇게. 장기 미지급금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제 사장 퇴임으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의 이제 부분을 이제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채, 장기 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보증금은 없고요. 사채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빼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직접 빼주시고요. 매입 채무와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만 빼주면 되죠. 자, 얼마냐면은 자, 한번 봅시다. 1320만원 빼기 350만원. 그래서 얼마냐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성 계정 과목이라 빼줘야 되고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